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압박 속에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죠. 네, 맞습니다. 방산과 또 반도체주는 올랐지만요.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는 등 2차 전지주는 또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부디 오늘은 좀 시원한 반등을 기대해보며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내 증시 주식하기 참 힘드시죠? 움직임도 느리고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2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선 하락 종목 수가 1000개에 달하며 보여지는 지수 대비 한껏 위축된 투자 심리가 느껴지고 있는 국내 증시. 6월 17일 월요일장 한마디. 유럽발 정치 불안에 달러 상승 지수 하락, 그리고 수출주는 활짝입니다. 일단 미국 물가지수가 잡히면서 금리는 하락을 했으나 또다시 불거진 대외적 리스크는 바로 프랑스의 정치 혼선이었죠. 의회 해산, 조기 총선 선언 등 이 정치적 혼선이 이어지며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재차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수급적 압박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했던 전거래일. 그나마 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섹터에만 산소가 공급되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는 파란불을 보였는데요.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산재한 데다가 프랑스 의회 해산 등 유럽발 정치 불안 이슈로 투심이 둔화됐고, 또 장중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에서 산업 생산과 부동산 지표 둔화가 지속된 점도 국내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1,300억 원대 순매도한 가운데 0.5% 빠진 모습인데요.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2,74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이 기관이 3거래일 연속 팔았고요. 또 어제는 65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2차 전지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0.3% 빠진 858선을 기록했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섹터도 살펴볼까요? 어제는 자동차 대표주는 물론이고 부품주까지 강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가 부각됐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법인의 IPO 추진 소식에 주가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기아는 5%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대표주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일제히 영향을 받았는데요. SG글로벌은 16%, 화신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어제는 14%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북 영천시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지난달 21일 강원도 철원군에 이어 한 달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윙이푸드는 15%까지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결국엔 6%대 상승 마감했고요. 중앙백신은 변동성이 크다가 큰 모습을 보이다가 4%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어제 미용 의료기기 테마도 강했는데요. 특히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처음 상장한 라메디텍이 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128%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였고 결국 더블에는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임플란트 기업인 이노시스는 경추용 케이지 유니스페이스의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21%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상승했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또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어제장에서는요, 수출주가 강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의 매도 보고서 여파였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진했고 또 카카오의 3% 넘는 하락이 지수의 발목을 붙잡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무기 수출 계약을 맺으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 방산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1분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방산주가 4월 들어서는 2분기부터는 주가 주춤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수주 지연으로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탓이 큰데 어제는 모처럼 주가가 활짝 웃으며 확실한 반등에 나서졌습니다. 자, 그럼 전일장 방산주들의 상승 촉매제가 되어준 이슈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첫 번째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루마니아, 폴란드 출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 장관은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해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 22일에 복귀를 하니 이번 일정
일주일짜리 모멘텀입니다. 특히 한국 국방장관으로 처음으로 루마니아를 방문한다는데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루마니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 바로 옆자리에 있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 루마니아는 잠재되어 있는 우려심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점령을 당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루마니아가 점령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인 거죠. 자, 루마니아 2032년까지 국방 예산 5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와 17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1차 이행 계약이 있었죠. 그 이후 후속 계약 추진에 대해 체결을 좀 독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로 전반적인 섹터에 훈풍이 불어왔고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했던 LIG 넥스원은요.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에 말레이시아 수출이 유력하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 처음으로 20만 원 돌파에도 성공을 해줍니다. 또 하나의 개별 모멘텀은 바로 현대 로템이 들려주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고속철을 수출하며 사우디나 폴란드 쪽 추가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관련주들의 추가 상방 압력을 더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방산업계, 국내 방산 4사의 1분기 수주 잔고는요. 무려 7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가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하반기 방산주 체크포인트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실적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주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컸고요. 여기에다가 유럽도 자국 장비 더 많이 구매해야 된다며 국내 방산 기업을 견제하자 경쟁이 심화된 부분이 실적에 리스키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수주 증가로 실적 성장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반기 LIG 넥스원의 비공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 스맷이 미국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지금 1,000조 원 무기 시장의 미국 수출 접근이 가능해진다? 잠재 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보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하반기 다시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방산주,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무기 용어들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LIG 넥스원의 천공2,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어제 또 의미 있는 신고가 경신이 있었던 만큼 LIG 넥스원의 유도 무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활을 참 잘 쏘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고로 이 활을 의미하는 궁을 시리즈처럼 붙여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LIG 넥스원. 쉽게 이것을 미사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류에 따라 천궁은 하늘 천자를 써서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천궁2는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 없거든요. 고로 천궁2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비궁은요. 비수처럼 꽂히는 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유도 로켓입니다. 이어서 관련주 흐름도 한번 정리해 보시죠. LIG 넥스원 전일장에서는 17% 넘게 급등하면서요. 20만 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현대로템도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폴란드향 1차 계약만으로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담보되어 있고요. 루마니아 전차 사업까지 수주를 따내면 5조에서 7조 원의 추가 수주 잔고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어제 주가는 10%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죠. 폴란드향 물량 인도 전망치가 변함이 없어 2분기부터는 실적 정상화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주가는요, 어제 4.3% 상승, 전고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주가는 전날 2.9% 상승하며 5만 3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올해를 기점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 방산주 목표가를 높여자고 있는 증권가. 그 어느 때보다 수익 내기 힘든 시장 속 숫자가 증명해주는 방산주에 주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이번엔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청당제약은 자사주 609억 원 규모를 처분한다고 밝혔는데요. 처분 목적은 아일리아 고용량 바이오시밀러와 경구용 GLP-1 글로벌 임상비용 생산 설비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맥주는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김영식 보통주 5주를 같은 액면 주식 한 주로 병합하는 무상 감자입니다.
감자 주식수는 보통주 4,685만 2,773주이고 감자 기준일은 8월 5일입니다. 또 대한항공은 한진칼의 주식을 5,510억 원에 추가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자기 자본 대비 5.6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인 하이젠 R&M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모가는 7,000원으로 확정됐고 오는 2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 중에 메타와 아마존, 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와 논의한 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과 비전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에 주목해 보시고요. 또 오늘 중국 광군제와 함께 최대 쇼핑 축제로 꼽히는 중국 6.18 쇼핑 축제가 열립니다. 화장품주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밤사이 테슬라 주가가 무려 5.3%나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시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들려왔는데요. 자, 이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오늘장 국내 증시 자율주행 관련주를 비롯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심 회복 여부까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